션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소설에서 우리가 뭘 조심하고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고전 소설이지만 조금 특이한 고전 소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소설은 우리가 흔히 보는 고전 소설이랑 조금 많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보는 고전 소설은 뭔데요 하면 보통 비범한 영웅들이 나와요. 아니면 뭔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근데 이거는요. 이름 보세요. 김영철. 이거 왠지 이 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 이름 같지도 않습니까, 이거? 평범한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일생이에요. 아니, 너무 리얼한데요? 네, 고전소설 치고 판타지도 없고요. 아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 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고전소설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김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각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리얼리즘, 그러니까 좀 더 진짜에 기반한 판타지 요소가 없는 이런 소설들을 읽을 때는 우리가 소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본에 아주 충실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서사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이런 소설들을 우리가 서사라고 하는데 서사의 의미를 좀 기억하시나요? 이 사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 서는 글로 풀어내다라는 뜻이고요. 글로 풀어낸 것, 글로 풀어낸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가 소설이라고 흔히 합니다. 그러면 서사, 그 중에서 정확히는 이야기, 다른 말로 소설을 구성하는 3요소라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에피소드라고 해도 좋고요. 이 안에 갈등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경.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소설이라고 해요. 만약에 인물만 등장하고 인물의 마음만 등장한다? 그때는 우리가 서사라고 안 해요. 서정,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해서 시가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서사는 단순히 인물의 마음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어떤 상황, 사건에 처해져 있고요. 그 안에서 갈등을 겪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특정한 배경에 처져 있어야 되는데 이 배경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철 저는 배경이 아주 다이나믹하거든요. 배경은 두 종류입니다. 크게 하나, 공간, 두 번째, 시간. 합쳐서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많이 합니다. 배경을 말하는 거였어요. 인물이 특정 시간과 배경에 존재해야 돼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출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소설 문제는. 고등 과정에서 소설 문제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는 패턴들이. 먼저 인물은요. 이걸 물어봐요. 우리한테. 심리요. 마음 상태를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일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기분일까? 직접 알려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알려주면 문제가 안 되고 뭘 통해서 이 인물이 하는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우리 보고 맞추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보다 솔직히 쉬운 편이에요. 자, 어쨌든 이 심리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네,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에서 누가 누구와 갈등을 겪고 있는지 꼭 사람끼리일 필요가 없어요. 혼자 내적 갈등이란 것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무슨 시대, 사회랑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갈등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보고 물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간과 시간 정보도 물어볼 건데 근데 이렇게 물어보겠어? 이 소설의 주인공은 어느 시간에 있나요? 어느 공간에 있나요? 이거 너무 유치한 문제라서 안 내요. 그럼 뭘래냐? 시공간이 변화했나요? 변화한다면 어디서 어디로 변했나요? 그리고 연결돼요. 변한 장소에서 그 장소 공간에서는 시간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그때 마음이 변했나요? 똑같나요? 이렇게 연결해서 묻게끔 됩니다. 즉 시공간은 바뀌는 부분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 문제는 고3들이 풀었던 2020 수특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잘 읽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이 끝나기 때문에 긴 소설이거든요. 여러분들 각자의 독해력으로 마음껏 한번 읽어보시고 시간이 좀 남으면 문제도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문제 풀 시간까지 드릴게요. 한번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같이 맞춰보죠. 자, 시간 좀 넉넉히 드릴게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풀어보세요. 봅시다. 작품을 좀 봐드릴게요. 어디를 조심했어야 되는가? 어디서 심리가 드러났는가? 어디서 배경이 바뀌었는가? 그걸 이제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요. 이 작품은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으면 조금 더 읽기 편해요.
광해군 때 청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의 군대를 청한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혹시 청나라의 원래 전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진? 훌륭합니다. 오, 너무 정확히 하니까 내가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화면이 잘린다. 여기서 얘기해. 여진족이 세운 첫 번째 청 전에 국호로 세웠던 게 뭐게? 이 나라의 후신이라고 했는데 후금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기억나세요? 들어보셨나요? 여진족의 추장 누르하치가 이 여진 부족 국가를 통합한 다음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요. 이 명나라와 전쟁하면서 성장을 하여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중국 마지막 왕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던 거고요. 근데 광해군 때면 선조 다음 왕 때거든요. 여러분들 선조 때 무슨 일이 하나 있었는데 큰 전쟁 하나 있었는데 아시죠? 임진왜란이라고. 임진왜란 몇 년에 일어났게? 우와 미쳤나봐요. 뭐야? 어떻게 알아? 아니 궁금하다. 어떻게 알아? 박준 씨 자네가 말한 거 맞지? 아 이정우 씨 자네가 말한 거야? 아 미안하다. 나 지금 하늘에서 들린 줄 알고 뭐지? 어떻게 알았어요? 1592년인 거? 보통 시험 끝나면 까먹지 않나요? 이걸 기억한다고? 오, 그냥 외운 거야, 막 열심히? 대박이다. 난 이렇게 해왔는데, 전하,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1592, 1592년. 나 이렇게 외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내 마음대로 외워, 나는. 임진왜란이 있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어느 나라가 파병을, 약간 구원군을 보내줬는데,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명나라가 조선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뭐 명나라가 뭐 지원해 준 게 뭐 대수인가요? 뭐 여태까지 해준 게 있으면 그 정도는 도와줘야지 할 텐데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좀 상식을 알아줘봐요. 말력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의 이제 호칭이 말력제야. 근데 이 말력제는요 아주 독특한 황제예요. 34년 동안 명나라를 통치했는데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조 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황제거든요, 명나라. 한 번도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아요. 근데 명나라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혹시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 알 수도 있는데, 제도, 구조, 정치 시스템을 오로지 황제에게 다 집중시켜갖고, 황제의 권한을 굉장히 세게 놓은 거야. 황제가 명을 허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힘이 엄청나게 세겠죠. 문제는 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니까 문제가 터져버려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황제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되지가 않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러려면 황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그걸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나라가 개파탄납니다. 명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청나라한테 망하거든요. 좀 있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소설이. 바로 이때입니다. 만력제가 그냥 나라를 그냥 다 이렇게 망가뜨려요. 근데 미스테리한 일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역사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미스테리인데요. 이 사람이 도장을 딱 2번 찍어요. 34년 동안 첫 번째 결제, 조선 파병. 조선이 지금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니 거기로 군대를 보내라고 첫 번째 도장을 찍어요. 납득하기 어려워요. 2번째 도장. 결제가 막 올라왔겠죠. 역시 안 찍고 있다가 자, 2개의 서류가 있어. 하나, 얘가 일을 하나도 안 해서 나라에 막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흉년도 들어갔고 백성들하고 병사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 심지어 황제의 보디가들도 지금 월급을 못 받아서 굶고 있어. 근데 그거는 치우고 조선 백성과 병사들에게 쌀을 보내라는 결제를 찍어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유를 모르겠어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에 관심 있어 한번 연구해보세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작은 이유라도 있으면 뭔가 추측을 해보겠잖아. 아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걸 소재로 재미난 꾸며낸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조선의 첩자가 몰래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거다. 막 이런 썰도 있고요. 사실 뭐 조선의 이성계가 환생한 거다.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 어찌됐든 명나라는
그렇게 몰락하고 있을 때 마지막 힘을 모두 다 조선에게 도와줍니다. 아, 그래서요, 이 만력제한 황제는 중국에서 명나라나 청나라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예, 아주 역적 취급을 받습니다. 아주 나라를 망가뜨리는 역적의 취급을 받아요. 근데 단 한 나라에서는 1900년대까지 이 황제의 제사를 대신 지내줍니다. 예, 조선이, 우리나라요. 1900년대까지 계속 지내줘요, 제사를. 그럴만하지. 예, 왜 그러셨을까? 자, 어찌됐든 명나라가 이렇게 큰 도움을 주고요. 조선도 좀 놀랬어. 기대 안 했거든, 사실. 일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갖고. 근데 엄청나게 파병을 해서 심지어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조금 미안하고 고맙지. 자, 이때 누르하치가 통합한 후금, 곧 청이 되는 이 나라가 명나라와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뭐, 이미 승부는 거의 정해진 것 같네요, 보니까. 자, 근데 명나라가 급하게 조선한테 도와달라고 헬프를 쳐요. 당연하지. 자, 조선은 어떻게 할까요? 싫은데?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 그래서 파병해서 도와줘요. 그때 간 장군이 이름 까먹었네. 강홍립,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광해군의 이중외교 이런 거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아요? 요때야. 그래서 따라간 거야, 이때 김영철 씨가. 아,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강홍립 알고 계시니까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겠네요. 강홍립은 조선시대의 병사가 맞고요. 광해군이 2만 명의 병사를 명나라로 원군을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버전에서는 그 광해군이 편지를 쓰죠. 어디다가, 여기 후금 청나라에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냈다, 미안해서. 근데 이제 싸우면 항복하게 했으니까 무사히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혹시 교과서에서 배우셨나요,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고. 이게 광해군의 이중외교라고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제 이기기 힘든 거니까 교과서 버전으로는, 근데 이거 사실 실제 역사랑 좀 많이 다르다고 해서 아마 수정될 텐데, 그래서 안 배웠을 수도 있어. 일단 교과서 버전은 아직 그래요. 예, 강홍립한테 2만 명을 줘서 명나라 파병 보내는데 강홍립한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미리 말해놨다, 청나라 황제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붙으면 괜히 싸우려 하지 말고 어차피 망할 것 같으니까 바로 행복해라 라고 얘기를 해놔요. 그리고 청나라 황제도 편지 보내서 이렇게 했으니까 죽이지 말고 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강홍립은 바로 항복을 해요. 전쟁이 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강홍립이. 또 역사랑 다른 거. 다 안 살아남고요. 8,000명밖에 안 살아남습니다. 12,000명이 죽어요, 그때. 큰 손실이죠. 어찌됐든 그런 역사는 됐고. 자, 근데 나중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가 이제 중국의 지배자가 되거든요. 이때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 아세요? 인조 때. 광해군 다음 왕이 인조 때 이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첫 번째 쳐들어온 거 정묘호란, 두 번째 쳐들어온 거 병자호란, 이렇게 쳐들어온대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 결국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죠. 이게 인조의 삼전도의 굴욕이죠. 아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 청나라가 조선 쳐들어왔을 때 맨 앞장선 선봉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강홍립입니다. 뭐야, 이 자식. 조선 입장에선 그렇지만, 자, 근데 여기는 또 복잡한 사정이 있죠. 여러분들 인조 전의 왕이 광해군이잖아. 근데 광해군이 물려주지 않은 거 알죠? 폐위되고 반정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력으로 물어내고 자기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강홍립은 누구 부하였어, 사실? 광해군의 부하잖아. 기분이 어떻겠어? 별로 안 좋지. 그런 이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이런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자,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죠? 네, 항복을 하고 조선은 청나라 밑으로 들어가요. 청나라의 속국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이제 공물도 바치고 막 수탈을 당해요. 그 두 가지 역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앞부분 줄거리는 언제죠? 예, 처음에 명나라랑 청나라랑 싸울 때 첫 번째 장면, 조선이 명나라한테 도와주러 갔을 때 같이 간 김영철 에피소드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명나라와 조선이 청나라 싸웠는데 영철이 어떻게 됐대요? 청나라의 포로가 됐대요. 보니까 앞부분 줄거리. 그래서 청의 장수가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포로는 아껴서 살려줬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얘한테 계속 믿음을 줬나 봐. 근데 김영철 씨 어떻게 했죠? 네, 너무 집에 가고 싶어요. 네, 탈출. 한 3번 탈출 끝에 드디어 성공해서 조선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데, 자, 역사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청나라의 속국이 됐어요. 자, 청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금주를 함락시키려고 청나라가
조선한테 군대를 보내라고 이제 보내요. 이제 청나라와 조선이 연합하게 된 상황이야. 저번 때는 싸웠었는데. 그래서 청나라 장수를 만난 거예요. 됐을까요? 이해됐을까요? 이거 되게 복잡한데, 관계가. 그래서 이번엔 김영철도 또 뽑혀와요. 이 사람 참, 군대 가야지 뭐. 참, 그 조선시대 때 군 복무기간 잘 모르시더라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 줄 아세요? 16세부터 60세까지예요. 조금 길죠, 군 복무기간이. 그럼 농사는 언제 지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려면 대신 세금을 내야 돼. 그게 군납이야.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 군포 2필, 1필, 막 균역법 기억나시나? 이게 군포 줄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군납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못 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군대 입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보니까 돈도 없으신 것 같아. 그냥 다 불려온 거지 뭐, 전쟁에. 자, 어디 보시냐? 앞부분 줄거리 말고요. 본문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고산대장이 찾으셨나요? 자, 고산대장이 네 번째 줄, 고산대장이 매번 사자를, 이 사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식을 전해주는 신하, 그런 뜻입니다. 사신이라고도 많이 하죠. 사자를 조선군 진중에 보냈니 유림은 조선 장수입니다. 유림이 사자 대접한 일을 영철에게 맡겼대요. 왜 그랬을까? 얘 청나라에서 살았었잖아. 그러니까 청나라 말을 할 줄 아니까 얘한테 통역 겸 이런 것들을 맡긴 거야. 일을 아주 쏠쏠하게 써먹네. 자, 한 번은 청나라 장수가 조선군 진중에 와서 일을 논의하는데, 이제 둘이 같은 편이니까 논의를 하는 거죠. 영철이 청나라 말을 통역하게 맡게 되었다. 그때 그 청나라 장수가 영철 한참 보더니, 자, 이제 뒤에 얘기 뭡니까? 누구였어요? 영철이가 배신 때리고 도망간 그 청나라, 자기를 살려줬던 그 청나라 장수 아라나였네요. 여기서 만나네요. 여러분 참고로 실화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죠. A 묶음을 보니까요, 내려오니까 이제 은혜를 내가 3개 베풀었고, 근데 너는 나를 3번 배신했다. 널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 아라나 왜 삐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는데 뒤에 얘기 보니까 뭐야? 자기 스포츠카 3대 끌고 간 거야, 이 자식이. 그냥 갈 때 아니라. 말세필이요. 천리마세필. 아주 좋은 말인데, 지금 따지면 뭐 고급 외제차 스포츠카겠지. 그걸 3대를 훔쳐갖고 도망간 거야. 빡칠만 하죠. 그래서, 자, 다음 장 넘어가 볼래요? 8쪽? 자, 얼른 해봅시다. 8쪽의 첫 줄 보시면요. 천리마 세필을 잃은 것이 한소 지금도 원통하다. 그 말 세필이 너무 아깝대요. 그래서 빡친대요. 그래서 널 만났으니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철은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거 한종 놈들이 한 거다. 잠깐만요. 뭔가 얘기가 이상하죠? 우리 앞부분 줄거리 잠깐만 좀 어려운 얘기야. 앞부분 줄거리는 누가 써준 거죠? 이 소설의 작가인가요? 아니요. 소설의 작가가 아니라 이거 출제한 사람이 그냥 앞에 요약해 준 거예요. 출제자가 앞부분 줄거리 쓴 거야. 작가가 쓴 게 아니야. 홍세태 씨라는 이 작가가 쓴 게 아니야.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 얘기는 무조건 사실인 거야. 아까 어떻게 했죠? 고향이 그리워 도망갔죠. 근데 영철이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다. 그때 한족 놈들이 한 짓이다. 참, 한족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랑 짜고 쳐서 뒤통수 치거든요. 이 청나라 장수 아라나를. 그래서 내가 만약 걔들 말 안 따랐으면 나 거절해서 걔들한테 죽음을 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군의 조카를 만났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말 돌려줬었다. 왜 그러냐. 나 어쩔 수 없었다고 라고 변명해요. 정말로 그런 걸까요?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고향이 그리워 도망갔다고 출제자가 앞부분 줄거리에서 알려줬어요. 그럼 이건 뭐야? 변명인 거야. 거짓말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실제로도 도망가려고 한족과 결탁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 근데 들은 채도 안 했대요. 자,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유림이라는 그 조선 장수가 뭡니까? 새남초 200근을 줬대요. 담배를 선물로 줬대요. 담배 찔러준 거야. 이거 한 대 피고 푸세요. 물론 한 대가 아니라 200근이래요. 이거 엄청나네요. 몇 트럭이에요, 몇 트럭. 담배를 준 거야. 그 당시 또 담배가 비쌌대요. 했더니 이제 아라나가 이런 걸로 내가 풀릴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갔대요. 역시 목표는 돈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담배 200근 값을
이제 이 김영철한테 물어내라고 합니다, 유림이. 이거 좀 너무하다. 전쟁 때문에, 전쟁 터서 이런 건데, 그걸 이렇게 개인한테 갚으라고 하니까. 돈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유가 좀 웃겨요. 9 쪽 와보실래요? 자, 9 쪽에 위에서, 위에서 맨 위부터 둘, 넷, 여섯, 8번째 줄 와봐요. 대사 끝난 부분. 영철은 여기서부터 읽어볼게. 영철은 몇 번이고 유림에게 간청하였으나 유림은 끝내 영철의 청을 흘려듣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유림이 이렇게 영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이거 무슨 사연이 또 있었나 봐. 사건이 있었나 봐. 여기랑도 갈등이 있었네요. 작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략이 있었겠죠. 금주에 있을 때 아까 거기 영철이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청로세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까닭이었다. 황제가 이 영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청로세라는 무언가 선물을 줬었나 봐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유림이가 그걸 사고 싶었나 봐. 근데 안 팔았나 봐요. 삐졌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갚으라고 왔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갈등이 조금 복잡하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돈을 안 갚으니까. 그래서 막 가족, 다 인물이야. 영철의 가족, 일가 친척들 다 잡았대요. 아까 일가 친척들이 뭐라고 해요? 너무하다. 우리 영철이가 지금은 몇 년째 지금 전쟁에 끌려다니면서 개고생을 하면서 그때 공도 많이 세우고, 저번에 황제한테 직접 선물도 받았다는데 이걸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누구한테 원망을 하는 거야? 이 나라, 조선에게 불만을 표하고 있죠. 첫 번째 문제 답 보러 갑시다. 5번의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홍혜연 씨, 5번입니다. 왜 5번인지 알겠어요? 왜? 그렇지. 일가 친척은 영철을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이 많으면 요런 인물별로 대사와 심리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혹시 다른 거 헷갈린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말하기 방식이에요. 말하기 방식. 자,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걸 찾으러 보라는 건데 일단 답은 쉽게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이거 알아나가 김영철한테 너 임마! 라고 하면서 널 죽이겠다라고 한 거니까 누가 봐도 적대감 아닌가요? 과거의 사건 나열. 네,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날 뒤통수 때린 사건들을 다 열거하면서 널 죽이겠대요. 그 말 세 말이 뺏어간 거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린대요. 네, 답 1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오답 고르신 거 3번 선지였나? 4번 선지 한번 볼까요? 4번 선지. A와 B 모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A는 맞아요. A는 김영철의 과거 행적을 통해 너 나쁜 놈이야, 널 죽일 거야 라고 한 건 맞는데 B는 누가 한 말이야? 김영철이 아라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뭘 평가합니까? 네, 평가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4번 답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헷갈린 거 있을까요? 예, 이게 바로 심리 묻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7번만 하고 오늘 마무리 해야겠네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 작품은요, 작가가 백성들의 고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일단 답은 다 맞추신 것 같아. 선지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영적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 영철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작가가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일반 백성의 현실적 고통에 주목했음. 보기에 그냥 있는 말이죠?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나와 있는 말은 출제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작품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기는 다양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보기는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선지 2번도 볼까요? 나라를 위해 종군하느라 모은 재산이 없는 영철에게 세남촉값까지 갚으라고 요구하는 곳에서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건 괜찮을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참! 위정자가 뭔지 모르시더라고. 박준 씨. 위정자. 혹시 아세요? 무슨 뜻인지? 그건 위선자고요. 위선이랑 헷갈리시더라고. 위정자는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위선자랑 헷갈려하지 마세요. 위정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를 위정자라고 합니다. 보통 높은 벼슬에 있거나 임금을 의미하기도 하죠. 2번 괜찮습니다.
자, 답 3번 볼까요? 천리말을 이런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하는 아라나의 모습에서 좋아요. 이런 모습이 있었죠.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보의 모습. 아니 지금 자기 물건 훔쳐갔다고 죽이겠다는 게 이게 딱히 명분을 위해서? 예, 아니죠. 실리를 따지죠. 실제로 뒤에 뇌물 받고 돈 받고 그냥 넘어가죠. 예, 이 사람은 명분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어요. 실리가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시험도 끝났고 기말고사 끝나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학교 시험이 끝난 소감들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시간이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중1 입학한 거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중3 졸업이래요. 이제 고1이래요. 고3까지 시간은 더 빨리 갈 겁니다. 올해 수능 몇 명 봤냐면 엊그제 봤죠? 아 어제구나 어제 수능 봤으니까 학교 안 갔죠. 이번에 수능 응시자는 50만 4,831명이라고 합니다. 좀 줄었어요. 그래도 저번에는 69만 명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50만 명 중에 15만 명이 졸업자입니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존재들이에요. 무슨 뜻이야? 재수생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35만 명은 고등학생이었고요. 15만 명은 재수생, 삼수생, 반수생들이었어요. 매섭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1을 앞두고 있는데 왜 이 시험도 끝났는데 나와서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어요? 이 고등국어를 왜 어려운 걸 공부하고 있을까? 고1 때 시험 잘 보기 위해서죠. 그걸 왜 잘 보려고 하죠? 그걸로 대학 가시는 게 나아서요. 수능 50만 명 맞습니다. 거기서 이길 수 있겠어요? 재수생. 이 공부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드글드글 15만 명, 20만 명이 또 쌓여 있어요. 계속 쌓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과정 마지막 차라서 재수생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면 이제 다 리셋돼요. 이제 다 떨어져 나갈 거야. 아, 이제 끝난 다음 교육과정은 이제 또 공부해야 되니까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 가장 극도로 수능에 다 몰릴 거예요. 아마 역대 최고의 재수율을 자랑할 겁니다. 자, 하지만 재수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죠. 고등학교 성적이요. 고등학교 성적은 대학 입시 요강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고1, 2 때 놓치잖아. 고3 때 그 아수라판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시 한번 해볼까? 수능을 한번 해볼까? 그건 조금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